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요, 메타인지가 잘 작동해야 됩니다. 그죠?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1차원적으로 비난하고 추종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떤 다른 것들, 대상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나? 나도 저런 면이 있는데 반성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각각의 인물들을 다루는데 그 인물들을 보시면서 무조건 욕만 하지 마시고요. 맞다. 인간 본성이 원래 그렇지. 그러면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그래, 어렵게 성공했는데 생각 잘못하는 바람에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그럼 나도 미리 좀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누구 딱 이야기를 하면 우르르 달려오셔가지고 나쁜 놈, 사기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물론 그렇게 하셔서 감정적으로 해소되시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메타인지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내 안에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백종원 씨 이야기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무조건 그는 사기꾼이고 무조건 나쁜 사람인가? 아니요. 그는 분명히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분명히 대단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예능인, 방송인으로서는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성을 갖고 있고요, 뛰어난 기획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또 그것을 잘 재밌게 설명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삶도 상당히 서사적으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IMF 때 힘들었고 쌈밥집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고 죽으려고 했다가 뭐 어쨌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면 그 특유의 어떤 어눌한 듯하면서 사람 좋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몰입될 수밖에 없죠. 뺀질뺀질하고 뭐 정말 뭐 명품으로 휘감고 뭐 이래도 이렇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수더분 해가지고 저 충청도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어떤 대단한 장점이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사연도 또 음식에 얽힌 이야기 또 맛 표현도 정말 예능인으로서 아주 잘 소화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공감과 재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시청률이 보장되고 방송국 놈들이 보통 놈들입니까? 돈이 되고 시청률이 되니까 그를 서로 모셔가려고 했던 거죠. 그는 환상을 팔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요? 요리 못하는 사람도 요리할 수 있다. 당신도 대박 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예능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큰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돈을 갈아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또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애를 태우고 속을 태우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했죠. 뭘요? 예능인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우리 실수예요. 네.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고 또 말도 잘하고 뭐 성격도 좋고 요리도 잘하는 아저씨 이 컨셉으로 그냥 시청률이 나오고 재밌는 포맷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속은 거는 우리 잘못이죠. 사실 그래요. 백종원 씨 억울할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응? 뭐 내가 사람을 죽였슈 뭐 사기쳤슈 응? 누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해도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예능을 다큐로 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요, 이 백종원 씨가 무엇보다 진심이었던 것은 방송 출연이고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시청률, 포맷 이런 것에 아주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연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 하나 받겠다고 모이는
연말 연예대상 프로그램 이런 데 참석해서 상도 받고 그랬죠. 그거는 완전한 연예인이고 완전한 예능인이죠. 네, 신동엽, 유재석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우리는 선생님이고 멘토고 셰프고 사업가고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근데 그거 다 그냥 예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그는 셰프도 아니고 그냥 요리를 컨셉으로 하는 연출자이고 방송인이고 예능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종원식 스토리텔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직접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에 책임을 지고, 셰프라는 건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거는, 자기의 인생을 거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또한 그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수많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가맹점을 늘려나갔어요. 그러나 제대로 R&D, 연구하고 상품 개발하고 또 각각의 매장을 정말로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가공식품도 그렇죠. 네, 제대로 만들어낸 거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비싸거나 함량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자기 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TV에 자꾸 나오죠. 그죠? 예능 프로그램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종원식 홍보를 통해서 결국 가맹점도 늘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가공식품도 개발하게 됐지만, 사실 이것 또한 연예인의 굿즈를 만드는 수준의 기획력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TV에서 재밌게 그냥 잠깐 우리가 누워서 잠깐 TV를 보면서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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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리 잘 만드네 끝 이랬으면 될 일인데, 네, 우리가 속았죠. 네, 그래서 그는 셰프인 척하는 예능인이었고, 그리고 사업가를 지향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회운동가, 뭐 농가 살리기, 지역 살리기,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거창하고 확장시켜 나갔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각 영역은 서로 기대하는 윤리나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분야에서 평생을 운동을 한 사람이 은퇴를 하고 코치 감독이 됐을 때, 선수 때는 그렇게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코치 감독이 됐을 때는 너무 한심하고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역할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백종원 씨는 이렇게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국민 멘토, 선생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날 믿어봐. 그러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대중들이 그를 바라보는 어떤 윤리적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가 자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상황이 지금 백종원 씨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죠? 중간중간에 이거 예능이에요.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에어를 좀 빼줬으면, 그랬으면 어떤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그에게 바라는 이미지, 또 투사되는 이미지가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진 않았을 텐데, 웅장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백행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들 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농가 살리기 위해서. 아니, 그냥 굿즈 만들었어요. 아니 그냥 내 좋아하는 사람 좀 사서 좀 먹어주세요.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맞죠? 아니, 백종원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가 만든, 그의 손길, 그의 아이디어가 담긴 굿즈 만들었다는데 안 살려 있겠습니까? 각각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 조금만 뭐 구독자 수 있으면은 티셔츠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농가 살리기, 선생님, 사업가, 뭐 프랜차이즈 기업 이렇게 온통 충돌되는 이미지를 다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이 길을 잃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백종원 씨가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특징 한번 5가지 정도 알아볼까요? 일단 공감력입니다. 시청자의 어떤 감정의 흐름을 읽고 반응하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대중이 원하는 거를 귀신같이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때그때마다 아주 다양한 컨셉들 또 어떤 다양한 기획들이 나왔죠. 두 번째입니다. 화술과 스토리텔링이요. 말로 대중을 이끄는 시청자들의 어떤 관심을 딱 잡아 당기는 그 힘이 커요. 그래서 그 서사와 스토리텔링이 재미와 감동을 줍니다. 서사 구조 잘 만들었죠. 특유의 사투리 쓰죠. 그 다음에 약간 능청스러운 표정 잘 짓죠. 이게 예능에서 우리는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재밌는 캐릭터죠. 또 자기관리. 이 자기관리는 이미지, 외모, 말투, 태도 같은 것을 유지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푸근한 옆집 아저씨 이미지를 계속 유지했죠. 거기다가 진정한 멘토, 뭐 이런 것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현장 대응 능력이요. 돌발 상황이나 생방송에서의 어떤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때 아주 침착하고 능청스럽게 잘 대처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입니다. 협업 능력. 그래서 제작진, 출연자와의 유연한 관계, 또 어떤 관계 설정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조금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딱 포맷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이 작품을 만들어내요.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백종원이 나쁜 사람, 사기꾼, 범죄자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백종원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는 예능을 봤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큐로 받아들인 우리가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셰프가 가져야 될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기술력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기본기, 창의력, 네, 이 모든 것을 갖춘 조리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 바탕 있죠? 그죠? 거기다가 창의적이어야 돼요. 자신의 이름을 걸만한 그런 창의력, 이게 있어야지 셰프로서 자기 이름을 걸 수가 있죠. 남들 다 하는 짬뽕 만들면서 셰프다? 요즘 셰프가 너무 흔해요. 아닙니다. 네, 자신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셰프입니다. 또 두 번째, 미각과 감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재료의 조합, 플레이팅, 그 다음에 식감에 대한 어떤 섬세함, 그릇과의 조화, 컵, 식기, 맞죠? 음악, 벽지, 이것마저도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정도로 미적 감각이 뛰어나야 되고 뛰어난 미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학습해야 됩니다. 트렌디가 변하죠? 맞죠? 그 다음에 식재료, 또 해외의 어떤 변화되는 어떤 요리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에 보면 일정 시간씩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 일주일씩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뭐 이태리에 연수 갑니다. 아니면 뭐 재료 연구하기 위해서 뭐 세미나 갑니다. 저 이런 매장들 몇 군데 알아요. 조그만 파스타집인데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집 신뢰 갑니다. 정말 요리를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백종원 씨는 그러지 않으셨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죠. 자, 네 번째입니다. 청결과 위생입니다. 자, 신뢰를 가장 중시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생, 어떤 이 요리가 맛있고 감동을 주는 것까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요리 자체에 어떤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 아주 기본기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맞죠? 네. 내가 바라는 것, 셰프로서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추억과 감동을 음식으로서 주고 싶어 하는데 내 음식에서 배탈이 났다. 많이 식중독이 생겼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프들은 위생에 목숨을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요. 셰프는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어떤 그런 메시지, 어떤 철학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릇의 요리가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백종원 씨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셰프는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가로서의 어떤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시장 통찰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니즈가 있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통찰력, 식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앞서 나가고 선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백종원 씨의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들, 아이템들 보면 사실 그런 브랜드들이 좀 없죠. 트렌드에 따라갔지 트렌드를 선도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준 씨만 하더라도 스타벅스 트렌드를 앞서갔죠. 그죠? 네, 이 정도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위험 관리 능력입니다. 기업을 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조건 확장한다. 이거 좋지 않아요.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죠? 무조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맷집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맷집이 강하려고 하면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파악했어야 되는데 백종원 씨는 그러지는 못했죠. 조직 운영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사람을 뽑고 키우고 팀을 굴리는 능력이요. 네, 그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고 그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연구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또 생산 인력,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하는 인력 이런 것들이 전무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조직 운영 능력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결단력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손절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백종원 씨 이번에 문제 생겼을 때 안타깝게도 이 연예인들이 대응하듯이 대응하셨어요. 방송인이 대응하듯이. 그러니까 먼저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간 보듯이 또 안 먹히니까 좀 더 과감하게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일부 방송인들, 유튜버들 고소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또 기업인이라면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이익을 중시하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브랜드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백종원이요가 아니라 홍콩 반점, 네, 한신 포차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뒤로 사라지고 이것이 뜨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 대기업의 오너 아니면 뭐 재벌 2세들이 자꾸 인플루언서 짓을 했죠. 뭐 인스타 같은데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데 나와가지고 사생활 막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정영진 같은 경우에 뭐 용진이 형, 그다음에 뭐 그 NC 소프트의 뭐 택진이 형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왜요? 그것이 기업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개인이 브랜드를 이기면 큰일 납니다. 기업은. 근데 백종원 씨는 그러지 않았죠. 철저하게 개인이 브랜드를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ABCD가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셰프 역을 했던 백종원 씨는 공로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실용적인 레시피 보급했죠. 그 다음에 요리에 대한 관심을 높였죠. 그건 공로죠. 또 요리에 관련되는 컨텐츠의 붐을 일으킨 것도 맞습니다. 먹방, 요리 유튜버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시장성이 그렇게 확 커진 거는 백종원 씨의 어떤 덕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셰프로서의 한계 분명히 있죠. 요리 철학은 부족했고요. 셰프보다는 조리 기획자로의 가까운 행태를 보였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독창성, 창의성보다는 그냥 대중성, 어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식의 빠른 요리, 뭐 이런 거였지. 정말 요리 하나하나의 정성을 들이고 그것에 정말 어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매주 나올 때마다 컨텐츠로 소비되는 그런 요리였지 요리 하나하나가 기억되는 그런 요리는 없었습니다. 또 사업가 백종원, 뭐 공로는 일단은 뭐 외식 브랜드가 확장된 것, 또 프랜차이즈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됐다는 것은 뭐 공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관리가 좀 안 된 게 문제가 있고요. 이래서 한계는 사업의 다각화, 브랜드의 확장, 그래서 관리 기획이 부실하다. 또 인사 조직이 리스크가 있다. 기업 자체를 확장 일변도로 계속 끌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관리 연구 조직이 부실하다는 거. 이게 문제였고요. 거기다가 또 공공 프로젝트, 지방 축제, 뭐 소도시의 어떤 재생 사업 이런 것까지도 관여하다 보니까
정치적, 행정적 문제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담사로서 만약에 백종원 씨가 저한테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저한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심리 상담사니까 심리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컨설팅까지 해줘야 되느냐. 근데 가끔씩 살다 보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 백종원 씨가 제 얘기를 따르지 안 따를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한 개인이나 브랜드가 무조건 나락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인 파급력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한 스타가 또 한 기업이 이렇게 뜨기까지 힘들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연착륙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좀 덜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상담사로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만든 백종원 씨의 어떤 솔루션입니다. 자, 첫 번째요. 가르치는 사람 포기해라. 그러니까 멘토 포기하셔야 됩니다. 스승 아니에요. 네, 무슨 스승이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 공공성과 거리를 둬라. 예, 그냥 나 돈 벌고 싶어하는 사업까지 내가 뭘 그렇게 응? 공익, 뭐 농가 살리고 그다음에 소도시 살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셰프 아닙니다. 네, 그냥 기획자예요. 사업가도 아니에요. 컨텐츠 기획자입니다. 이거에 이제 그냥 딱 포맷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 살릴 수 있고 나도 잃어버렸던 명예 그리고 잃어버렸던 어떤 신뢰 이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전 요리 총괄 디렉터 네, 뭐든 브랜드 디렉터 이걸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오너한테 그 경영자한테 맡기셔야 돼요. 오너로서 경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정말로 이 요리 디렉터, 실전 요리 총괄 디렉터, 브랜딩 디렉터로 남아서 자신이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브랜딩을 기획하고 조력해주는 역할. 그걸로 남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재능을 발휘할 거고 지금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끼쳤던 것, 자영업자들 힘들게 만든 거, 또 아니면 많이 기대하고 좋아했던 분들한테 실망 끼쳤던 것, 그것들을 서서히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면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또 후배들도 양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선한 이미지, 선한 역할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백종원 씨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역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 그죠? 또 한 분야에서 성공하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죠. 그죠? 네. 예능에서 터졌다. 그러면, 나 여기서 사업도 벌리고 싶고, 또 여기서 선생님 소리도 듣고 싶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싶다. 물론 그런 욕심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사람은 원래 생겨먹기를 다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 영역을 계속 좀 집중하셔가지고 잘 가꾸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그게 성공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